공표만 더 마치고 똑같이 Q&A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상품은 출시하게 된 상품 구조라든지 이율 불이 방식이라든지 또 모든 금융 상품은 다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단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위험이 있고 어떤 게 리스크로 작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금융 상품들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저희가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품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투자 총괄 관리는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부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GTX 로직스라고 하는 계좌에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실제 쇼핑몰이라든지 사업자들, 판매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받게 된 판매자는 그 대출, 단기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죠. 이 이자가 고객한테는 매출 채권으로 담보가 제공이 되고 수익원이 돼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매출 채권 담보가 뭡니까? 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외상 매출이라고 하죠. 물건을 팔게 되면 그 돈을 바로 받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통신판매업법상 30일 동안의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환불, 취소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사업자는 어쨌든 현금을 회수해서 다시 재고를 획득을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돼요. 판매를 하고 직원에 대한 비용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상 매출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팔렸고 소진이 끝난 상태에서 현금만 안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페이퍼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담보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율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거치식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부터 최대 1.5억, 100만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확정금리로 최소 8%를 줍니다. 그리고 의무 거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원금 보장의 8%로 거치식이 운용이 되고 거치식 같은 경우는 돈이 투입된 시점부터 해서 고정 이율로 8%로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만약에 내가 여유가 더 돼서 추가 납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들어온 시점부터 다시 고정 이율로 똑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치식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월 적립식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자 지급 방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적금액으로 이렇게 이자가 부리가 되죠. 그래서 1할 계산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달에 들어온 돈은 12달이 운용이 되니까 12달치 이자, 1년치 이자를 다 줍니다. 적립식인데 두 번째 달에 들어온 돈은 나머지 11달만 운용이 되니까 전체 12분의 11 곱하기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달에 거 한 달만 있으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금으로 넣게 되는 식처럼 똑같이 이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4% 기준의 실질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느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1.7% 정도 되는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원금 보장이랑 그 다음에 최근 예금권 금리를 비교해 보시면 한 2% 정도, 맥시멈 2.9%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금리가 꽤 높은 편이죠. 8%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담보평가액을 70%로 산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뒤에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매출 채권을 담보로 또 추가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죠. 이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입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7천이에요. 그러면 이 1억짜리 매출 채권을 1억으로 보질 않고 7천만 원으로 30%를 삭감해서 봐준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건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런 걱정들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매자, 사업자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회수율로 생각을 미리 해놓고 70%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담보를 제공받은 금액은 내가 투자한 자금보다 더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반복권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원금 보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확정 보금리 8%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기준액을 1,000만 원부터 1억 5천 맥시멈까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드림론하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있는 예금 둘 다 1년 만기로 운용했을 때 각각의 1년마다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액 단위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연간 차익은 34만 원 정도 실제 이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메리트가 있겠으나 뭐 혹은 없겠으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데 뭐 투자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반복 재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는 또 분기 복리로도 운용이 가능한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방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느냐? 네, 물론 있습니다. 금융상품일 때. 보시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지금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분들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운용사가 그만큼 확정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3개월 미만 투자 기간 내에 중간에 해지를 하셨을 때는 원리금의 20% 그러면 원금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간 돈에서 얼마가 실제 손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5.2% 정도를 손해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9% 그리고 9개월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4.6%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래서 12개월 미만일 때는 오히려 0.7%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중도해지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느냐?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달마다 1%의 확정금리를 드리겠습니다. 분기 지급시 가능하니까 달마다 혹은 달마다 1%의 확정 지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돈 투자하세요. 그 돈을 유사수신으로 수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와서 투자 한 달만 하고 확정금리로 8%를 받고 다시 해지를 합니다. 고객분들의 명의도 도용이 되겠죠. 가정에서.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고객분들 나름대로 금전적이거나 혹은 금융상의 사고가 터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는 그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오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피해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사 입장입니다. 만약에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만 들어와도 확정금리로 8% 준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쪽 운용사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달마다 8%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는 39.9%입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이제 밖에서 34%대로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39%가 1년 금리죠. 달에 3.3% 정도 되실 겁니다. 근데 달에 3%인데 어떻게 운용상품 구조에서 8%의 이자를 고객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짓말이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단점이지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지했을 경우에 보면 원리금이 20%라고 했는데 중간 이자는 그래도 줘요. 어떻게 주는지 우리가 적립식 있는지 2% 거치식이 6%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강화는 실제 담보권으로 제공해드린 매출채권이 내 돈을 피해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기업의 매출채권을 확보를 해서 운영사업주 선정, 헌법주채권관리,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죠. 투자자금이 실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채권관리를 사전 확보부터 판매나 채권관리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연이자라든지 입금 지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연 10%의 가산금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 돈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실제 보시게 되는 이 투자자 현황 관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위즈라는 어플 깔려 있으십니까? 위즈 안 깔려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이폰 제외하고 태블릿은 안 깔려서. 예, 태블릿은 아직 안. 그래서 이 위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뒤쪽에 보시면 미드스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알람들이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인지하고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체크 확인들을 내가 운용하고 있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게 될 거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는 아예 홈페이지에서 지금 아이디를 발급 부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실 수 있게,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게 이제 제작 중이에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전까지 만약에 직접적인 조회를 보고 싶거나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뷰드림 회사 쪽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전선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뷰드림 인베스트먼트에서 출시한 신규 상품이 명품권론에 포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나왔죠. 소장 펀드라고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분석하는 시각 자체는 제형 펀드라든지 제형 저축 관련돼서 별 실효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공제 한도가 납입금액의 40% 한도라는 거. 두 번째는 소득공제는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적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해지를 하시게 됐을 때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전부 다 다시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투자하기에는 조금, 거기에다 환급받은 것까지 다시 내야 된다고 하는 건 추가적인 부담이 돼서 아마 제형 펀드처럼 크게 빛을 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장 펀드가 지금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혹여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소장 펀드 쪽에 어쨌든 지금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2014년부터. 네, 물론 뭐 사업자분들한테는 얘기가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로생활자 같은 분들은 지금 소득공제 하나하나가 되게 깨알같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으신 것도 사실 있으시고, 거기에는 이제 과세표준으로 얼마가 산출이 되는지부터, 그리고 내가 소득공제를 실제 받았을 때 투입 금액 대비해서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 메리트가 있을까, 수익률로 전환하시고 내 과표가 환급을 받으실 때 내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게 해서 소장펀드 같은 부분도 현재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이제 저금리 기조가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저금리 기조는 사실상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죠, 사실. 뭐 뉴스에서 이제 뭐 바람을 띄는지 뭐 아니면 괜찮아지는지, 규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세미나 때 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동산이 지금 거래량이 2215포인트 기준에 135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면 뭐 크게 굉장히 낙폭차가 지금 큰 상황인데, 예전에 1300 얼마에서 1300 얼마로 요만큼 올랐다고 지금 매매량이 늘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경색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겠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직접적인 선을 대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0개월째 2.5%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는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부가 혜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담당 PD님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맥시멈 납입 한도까지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 처음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도는 1억이 되시겠죠. 최대 1.5억까지. 그리고 이거는 개인 명의, 명의자 한 분에 한해서까지 최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내 걸로, 혹은 남편 걸로, 혹은 뭐 자녀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년 이후 의무 거치 기간인 1년 시점에서는 여기는 8%를 지급,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지나고 나서부터는 3개월마다 분기 지급식으로 바뀝니다. 단 여기에서 분기에 이자를 정산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공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율 차이가 그때부터는 좀 나빠지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적금식 같은 경우는 실제 금리가 현재 이금융권은 최대 4.8%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해당 상품 적립식으로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